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연말의 태국. 연말을 맞은 태국에서는 미스테리한 한 사건으로 매일같이 떠들썩합니다. 현재 태국에서 최고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태국이 그들을 들여다봅니다. 묵다한은 태국 북동부 이산에 있는 주인데요. 방콕에서도 자동차로 8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방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메콩강 기슭에 있는 조용한 시골입니다. 이 묵다한 산골 마을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4일 후 여자아이는 병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민가도 몇 채 있지 않고 대부분의 친인척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자, 우선 이 사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2020년 5월 11일 오전 9시경 친언니와 함께 놀던 여자아이 넝촌푸, 이름이 촌푸입니다. 언니가 잠시 전화기를 가지고 노는 사이에 곁에 있던 넝촌푸가 갑자기 실종되어 버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태국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하였는데요. 실종 후 4일째 마지막 목격 장소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산중에서 아이는 며칠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하여 아사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이모부 룸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룸폰은 이후 경찰에 체포되고, 하지만 경찰의 용의자로 체포되고 나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유명해지면서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룸폰을 용의자로서 체포하게 된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실종된 넝촌푸와 함께 놀던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함께 있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낯선 사람을 겁내는 동생인데 아마도 아는 사람을 따라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수사하는 경찰도 같은 생각이었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주변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채 1시간이 되었을까요? 이모부인 룸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절에서 스님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스님에게 조카인 넝촌푸가 실종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점을 경찰에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룸폰은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아이가 실종된 사실을 알기에는 거리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세 번째로 룸폰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룸폰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7시에 나무 공장에 또 일하고 있는 걸 목격하였는데, 경찰 탐문이 시작되면서 룸폰이 이 목자를 찾아갔답니다. 농장에서 자기를 만난 시간을 사건 발생 시간인 9시경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위협적으로 말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가장 결정적 증거는 룸폰의 차량에서 발견된 넝촌푸의 모발 단 한 가닥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옆에서는 잘려진 아이의 모발 3가닥을 태국 경찰이 발견하였는데, 용의자로 떠오른 이모부 룸폰의 차 안에서 아이의 모발 단 한 가닥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발표하게 되고, 태국 국과수 분석 결과로 칼로 잘려진 모발인데 시신 옆에서 발견된 3가닥의 모발과 똑같은 각도로 잘려진 16도라고 하더군요. 26도 각도로 똑같이 잘려진 한 가닥의 모발이 용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이 엄마의 언니 남편 룸폰은 아이 살해 용의자로 태국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라면 단순한 어린아이를 살해한 파렴, 시한 인간으로 낙인 찍으면서 단순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사건이 될 텐데요. 태국 네티즌들의 생각은 태국 경찰과는 또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실종된 아이의 언니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후에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아이의 부모가 데려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이후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룸폰은 스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주변 목격자에게도 목격 시간을 바꾸어달라고 말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는데요. 3가지 정황 증거를 다 무시,
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중요한 증거로 제출한 모발 모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칼로 잘려진 모발, 현장에서 발견된 세 가닥과 차량에서 발견된 단 한 가닥. 태국 네티즌들은요,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아마도 태국 경찰에 대한 짙은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않던 경찰이 어떤 조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사실상 손가락 길이만큼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한 가닥의 모발, 어떤 이유로 그것이 룸폰의 차량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왜 아이의 모발을 잘라야 한 건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국 이산 지역은 미신이 강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죽은 아이의 모발을 잘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미신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 미신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그 모발 한 가닥을 가지고 있었다?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로서 룸폰은 체포되고 여기서 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태국 네티즌들, 유튜버나 틱톡 할 것 없이 태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보석으로 나와 있던 룸폰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방송뿐만이 아니었죠. 일반 지상파 TV 방송에서도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스튜디오로 초청하고 난리나는 겁니다. 묵단에 있는 룸폰과 함께 생활하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영상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기도 하고, 용의자로 체포되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 태국 유명인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파렴치범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이 남자에게 후원금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급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3년 전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영상,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의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 두 사람, 이모 부인 룽폰, 그리고 큰 이모는 빠땡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묵단 지방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국 경찰에서는 두 사람, 큰 이모와 이모부를 고의 살인죄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큰 이모 빠떼는 무죄 석방, 이모부인 룽폰에게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서 두 가지 죄를 인정합니다. 각각 10년씩 20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룽폰 바로 보석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석금이 무려 50만 바트인데도 말입니다. 태국에서 엔간한 사람이 아니면 보석금 50만 바트를 지불하고 바로 석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판결이 있자마자 바로 보석금 지불하고 석방, 그리고 바로 기자회견에 출석하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돈다발이 같이 담겨있는 꽃다발을 받기도 하고, 팬클럽 회원들은 법원에서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카를 유기치사하게 만든 주요 용의자가 아니라 파티 참석자로 보이지 않나요? 부자가 된 게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산속에서 물도 먹을거리도 없이 죽어나간 3살 아이의 부모도, 이 부모도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엄마 얼굴을 3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져서 아마도 얼굴에 성형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는 고통 속에 죽어나갔고 그 부모와 이모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태국 사회가 양쪽 중에 한쪽을 지지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쪽과 검찰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바로 한다고 하더군요.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룽폰 쪽에서도 결코 유리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하여 오랜 고민 끝에 고의살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대한 과실, 태국어로 프라마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인정해서 판결을 한 건데, 사실상 아이를 산속에 유기하는 행위 그 자체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가라면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도 1심 법원에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다시 두 사람은 살인죄 적용까지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두 사람의 변호인들도 참 그렇더군요. 경찰이 주장한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한 반대 증거를 충분히 주장하고 반증해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겨우 아이가 들깨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 들깨만 들먹이면서 시종일관 법원에서 주장하고 나온 건데요.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주로 60도 경사로 꽤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3살배기 아이가 그 산길을 혼자서 걸어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변호인들은 그저 들깨만을 앞세우면서 변론을 하였더군요. 농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날을 가지고 모발을 자를 경우에 과연 26도 동일한 경사각으로 만들어질까요? 겨우 서너 가닥의 모발을 쥐고서 자르는 경우에 동일하게 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직접 실험하여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더군요. 나머지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이고 모발에 대한 증거 능력만 없애버려도 릉폰 이 사람은 무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라이언 이 사람이 문제라는 쪽으로 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직업상 생각해 본 겁니다. 조카 살해 용의자를 영시하면서 팬클럽까지 만들고 있는 펭귄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순간적으로 돈과 인기에 둘러싸여서 망각하고 있을 테지만 친인척 간에 손 살아가던 그 작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